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실무 응용인데요. 포스터 제작입니다. 배점은 25점입니다. 자, 이미지는 1급-7번에서 11번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출력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을 살펴보면 600에 400 픽셀로 이미지 사이즈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답안은 2개, JPG와 PSD로 저장을 하겠죠. 자, 먼저 그림 효과를 보시면 배경에 배경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서 합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터는 2개가 적용이 되겠고요. 하나의 이미지는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이 됐고요. 또 하나에는 필터 적용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기 하트 형태의 단추 부분은 파란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트로크가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라디언트의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쉐이프, 모양의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최신 경향에서는 이미지 전체 또는 이미지 일부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자 효과는 총 4개에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2개에는 워크 텍스트가 적용이 돼서 문자가 왜곡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입력된 문자라 하더라도 그 문자 속성이 달리 표현이 됩니다. 크기가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컨트롤 N을 눌러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단위는 픽셀로 맞춰 놓으신 후에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을 설정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장 규칙에 따라서 레졸루션은 72 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R 그리고 격자 보기를 여러분 해주셔야죠. 그죠? 격자 간격 조정하는 것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배경색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보시면 포그라운드 세팅하는 부분 있죠. 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컬러 픽커가 뜹니다. 제시된 색상은 여기에서는 CCCC99입니다. 그래서 보통 RRGGBB 해서 2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6자리 다 입력하실 필요 없이 겹치는 부분 축약해서 3자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C9를 입력을 하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단번에 불투명하게 채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델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단번에 불투명하게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백그라운드일 때는 컨트롤 딜리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넣어봤고요. 여기에 내 PC 문서 GTQ에서 3번 문제에 사용될 이미지들을 다 열었어요. 7번부터 8번, 9번, 10번, 11번 이미지가 쓰일 거예요. 네. 각각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작업에 참여를 시키느냐 이런 기능들을 또 측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완성도도 보는 게 있겠죠. 네. 자, 1급-7번은요. 전체 이미지를 가져다 배치하고 여기에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사용해서 아래 배경색과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이동 도구로요.
Shift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중앙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놓은 후에 이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하셔야겠죠. 일단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을 먼저 저장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다반 전송할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원본 작업하는 거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폴더 만들어서 임의 경로에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임시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받으실 거고요.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순서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됐기 때문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격자를 참조하셔서 위치라든가 크기를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크기 조절하실 땐 반드시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종횡비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이 옆으로 납작해지거나 또는 길쭉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부분에서 감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Shift 누르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옵션에 보시면 W와 H 사이에 이렇게 K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면 여러분이 Shift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중으로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 놓고요. 여기에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는 위쪽에 보시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거는 하드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래쪽 배경 이미지와 배경 색과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불투명도 오퍼시티는 7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1급-8번 이미지를 열어서 전체를 가져다가 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또한 위치, 크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자, 크기 조절이 끝나면 엔터를 눌러서 배치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필터 적용하기 전후로는 필터 적용 전 그리고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저장 또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필터 누르시고요.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로스 엣지라는 필터를 찾으셔야 돼요. 크로스 엣지는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요, 하나 진행할게요. 네, 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현재 레이어의 하단부 보시면은요, 이렇게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애드 레이어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하얀색 사각형 창이 열리는데요. 자, 타이틀바를 보셔도요, 현재 레이어 제목 뒤에 콤마하고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 8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요, 흑백 나라예요. 그래서 검정으로 덮이면 지워지고 흰색 부분은 남고 중간에 회색의 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남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을 때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 거 확인하시고요.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일 때 노멀 100%로 설정을 해놓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방향 길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자, 대각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부터 오른쪽 위로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 작업 이미지창 바깥쪽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워지는 정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자, 지워지는 쪽에서 시작해서 남아있을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제대로 격자 참조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요, 여기에 마스크에 레이어 마스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정에 해당되는 실제 이미지는 지워졌죠. 그리고 흰색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 중간 단계는 이 회색의 농도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처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지 않고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검정에서 흰색의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컨트롤 Z에서 명령 취소 언두 하시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나를 확인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마스크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검정은 투명하게 처리되고 흰색은 그대로 남아있고, 레이어 썸네일 보시면 이미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서 합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1급-10 이미지를 열어서 이거 좀 먼저 열어서 이 마네킹 바디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펜툴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선택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이 의도하는 대로 정확한 선택은 펜툴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펜툴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펜툴은 사용하기 전에 항상 펜 선택하실 거고요. 위에 옵션을 초기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당 펜의 옵션만 초기화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 그리고 연산 부분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패스로 땄을 땐 뚫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오버래핑 쉐이프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죠? 네. 시작 지점은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직선일 땐 그냥 클릭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곡선일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핸들러를 보시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 땐 점 양쪽에 핸들러가 생기거든요. 자, 이 핸들러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때만 잘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핸들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한쪽 핸들을 Alt 눌러서 드래그 했던 이 점 있죠? 이 점을 우리는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뜰 거예요. 펜 끝을 대면 이때 클릭하셔야 이렇게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 근처에서 그냥 클릭하게 되면 패스가 얽히게 돼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한쪽 핸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쉬우세요. 자, 그리고 펜툴로 작업하실 때, 자, 이때는 실제 이미지보다 살짝 안쪽으로 패스선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배경 없이 이 선택된 이미지만 가져다가 쓸 거니까 깔끔하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곡선을 잘 못 따요. 그래서 이렇게 따시는 분 계세요. 정말로. 곡선은 짧은 직선들이
연결이 되면 곡선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나중에 선택했을 때 이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험치를 높이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곡선 따주실 때도 점을 너무 최소화해 가지고 하실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도 어때요? 이쪽 핸들 때문에 이렇게 가면 또 휜단 말이죠. 이때는 명령 취소하시고요. Alt 눌러서 이 앵커 포인트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요, 펜 툴 사용하시다가 컨트롤 키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콘트라스트가 좀 강하긴 한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곽선을 따라서 따시다가 이제 드래그한 후에 이쪽 핸들 Alt 눌러서 클릭해가지고 한쪽 핸들, 곡선의 핸들 사라지게 하면 되겠고요. 자, 직선일 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위치 수정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위치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패스펜을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가지고 선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패널 열지 않고도요, 완벽하게 닫힌 패스가 됐다. 패스가 완료되면 점들은 안 보이고요. 펜은 펜 옆에 이렇게 별표가 나오면서 새로운 패스를 딸 준비를 합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상태로 바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야겠죠. 네, 컨트롤 C 해서 여기 하고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이라든가 크기, 위치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 뒤집기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 축소하실 땐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건 굉장히 눈에 거슬려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성도도 떨어져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없도록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세요.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하신 후에 크기 조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Shift를 눌러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마네킹의 오른쪽 부분을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아래 눈 아이콘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네. 자, 이 오른쪽 부분과 픽셀이 겹치는 이 이미지만 보여지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클리핑 마스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클리핑 마스크를 위해서 이 오른쪽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오른쪽 저기 줄자를 제외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펜 툴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바깥쪽은 어때요? 투명한 레이어니까 안쪽 경계 부분만 이 윤곽에 맞춰서 펜 툴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로 따는 영역은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자, 펜 툴로 보시면은요,
네, 펜툴로 이렇게 안쪽 윤곽선은 따주고요. 네, 이 라인 참조해서 따주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요,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땄어요. 네. 어차피 이 레이어의 바깥쪽은요, 제가 눈알 좀 꺼볼게요. 이렇게 투명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정교하게 이렇게 선택될 부분만 펜툴로 좀 정석껏 따주시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큼직하게 둘러서 땄습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 오른쪽만 레이어로 또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그죠? 네. 자, 패스 작업 완료됐으면 컨트롤 엔터 눌러주세요. 네. 자,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그대로 레이어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레이어 메뉴에 New에 보시면 레이어 배역 카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사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컨트롤 J를 하게 되면, 보세요. 레이어 한번 보십시오. 컨트롤 J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은 풀리고요. 레이어 상에, 어때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복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컨트롤 J는 컨트롤 C에서 페이스팅 프론트 하는 것처럼 제자리 앞쪽에 붙어 넣기가 가능합니다. 네, 한 번에 하는 거죠. 컨트롤 J.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용도는 뭐라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리고 그 자리 고스란히 이 부분에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원래 위치에서 레이어로 떠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레이어 펜을 보지 않으면 그냥 어때요? 완성된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9번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적용될 이미지입니다. 자, 동독으로 끌고 가볼게요.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 크기를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어디에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랑 겹치게. 아시겠어요? 네,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니까 아래 레이어의 이미지와 겹쳐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겹쳐지냐를 잘 파악을 하셔서요. 회전을 이용해서 회전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고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선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밑줄 그어진 아래쪽 레이어에 이렇게 색이 있는 부분과 위쪽 레이어에 공통 부분 있죠? 교집합. 네. 픽셀이 겹치는 이 부분만 화면상에 보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투명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 레이어가 선택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고 이 내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트랜스폼을 해주시면 더 유리하겠죠. 네. 변형, 레이어 추가, 필터 적용, 그 전에 반드시 저장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이제 이 위쪽에 클리핑 마스크로 물린 이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포스터 엣지를 적용을 할 거예요. 포스터 엣지는 아티스틱에 확장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맞춰줄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클리핑 마스크까지 적용을 한 후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거예요. 여러분 아래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을 하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레이어로 만드는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어때요? 레이어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작업이 다 된 후에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무브 툴의 옵션에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십시오. 이미지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물론 여기 그룹 레이어 지정되어 있는데 기본은 이제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겹쳐져 있으니까 레이어 패널 상에 이 아래쪽 클리핑 마스크에 추가되는 이 밑줄 그어진 레이어 여기서 레이어 4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 3이죠. 이렇게 레이어 3을 선택해서 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이너 베벨 적용을 했고요. 자, 이미지 크기 보고 사이즈는 여기 사이즈는 15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게 미리 보기가 되니까요. 시험 문제에서 적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보기,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서 출력 형태랑 비교하면서 네, 수치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아우터 그로우 효과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그로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저장하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 보정할 차례입니다. 이미지 보정할 이미지. 여기서는 1급-11번에 해당됩니다. 자, 이 이미지, 배경에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죠? 네, 제공된 이 이미지, 원본 이미지들은 보시면요, 소스는 크기도 다르고 조건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요, 우리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셀렉트 서브젝트 피사체 선택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적 여러분 이렇게 빨강과 청색 계열 이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선택이 이렇게 이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에 셀렉트 마스크를 클릭해서 다시 세부적인 편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부 편집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브러쉬 있죠?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빼내는 거, 브러쉬 사이즈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설정에서도 여러분 설정을 좀 맞춰가면서 선택을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대도 하시고요. 이렇게 이미지 확대 축소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요,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선택해서 빼줄 거예요. 그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시고, 자, 편집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사각형 윤곽 선택 도구 렉탱귤러 마켓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미 선택된 부분에서 이 왼쪽 부분 일부를 선택해서 제외를 시킬 거예요. 이때 위쪽 연산을 보시면 Subtract from Selection입니다.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trl C, Ctrl V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맨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맨 위로 가져오기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자유 변형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격자 참조하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하고 나선 항상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할게요. 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이 스트로크에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을 합니다. 단일 색상이 아니고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클릭하시고요. 선의 크기는 5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열어서 왼쪽 컬러 세팅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텝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그라디언트 색감의 이 방향 흐름 보시고요. 스타일, 앵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90도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스케일은 100%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제 어때요? 이 일부, 그죠? 오른쪽 하단에 큰 하트 형태의 이 단추 부분을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 부분만 선택을 해내야겠죠. 자, 레이어에 투명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이 방법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경계가 다행히 안 넘어가죠. 그죠? 네. 이걸로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으로 남겨놓고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추가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Hue Saturation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속성창이 떴습니다. 이때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체크를 해주시면 색감 변화를 굉장히 차이가 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계열이다 라고 하면 이 스펙트럼 상에서 퓨에서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울러 이 세츄레이션이 얘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칙칙한 색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선명하게 눈에 띄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여러분이 라이트니스라고 하는 밝기 있죠? 명도도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시켜놨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색이라고 안 하고 어떤 색 계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 부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의 색상이 먼저 조정이 된 후에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 조정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에서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 들어갈 텐데 우리 교재 쉐이프 경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9 쉐이프스에서 스파이럴 쉐이프스의 마지막 모양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양이 왜곡되지 않게 쉬프트를 끝까지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편집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게시된 수치되고 컬러 스탑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글자 자체를 클릭하십시오.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옵션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수치 넣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상의 위쪽에 있으니까요. 아래쪽으로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 어레인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크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이제 이 레이어 자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80%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양을 찾아서 그리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지금 선택되어 있을 거고요. and 어머니스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허게인데요.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옆으로 더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넣었는데 어때요? 이 웨이브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걸 아실 수가 있고 일단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흰색은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야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로로 뒤집기를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그리고 약간의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오페시티가 70%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림자의 거리나 사이즈도 더 줄어들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엔터를 쳐서 이 쉐이프에 편집을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에 이 인포메이션을 나타내는 이 I 형태 있죠? 자, 글자 아닙니다. 쉐이프입니다. 자, 문제지에서도 쉐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심볼수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바로 눌러서 위치 이렇게 수정 가능하십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도 그레디언트 오브레이랑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나머지 옵션들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문자를 입력합니다. 툴 패널에 허리존탈 타이틀을 선택을 하시고요. 문자 입력할 부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여러분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 영역 안에 텍스트가 이렇게 갇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시된 문자 속성이 있죠. 네. 영문 입력 모드 이때 TIN 폰트 이름을 이렇게 검색해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이 나오거든요. 타임즈 뉴로만 볼드죠. 네,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 물론 입력한 후에 블록 잡아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도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에 보시면 문자 효과에 보시면 같은 문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속성들을 조금씩 달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좀 혼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크기가 다른 거죠. 전체 30포인트인데 자, 이 단어의 첫 글자들은 45포인트로 해라. 경우에 따라서 첫 글자들은 색깔을 달리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시 조금 잘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워크 텍스트 클릭해서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깃발처럼 휘어지는 형태죠. 자, 플래그를 하면 되는데 자, 기본 밴드 값일 때는 휘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그려놓은 쉐이프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여기선 디자인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밴드 마이너스 3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중에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을 때 이렇게 글자 밖으로 살짝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든 커서가 이동 도구 모양으로 바뀌어서 글자의 위치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또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완료한 후에 컨트롤 T 해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로크 단일 색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그리고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여기서는 그라데이션이 3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시고요. 넣었어요. 그리고 중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얼마든지 추가됩니다. 자, 삭제하고 싶을 때는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드롭 섀도우까지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로그인을 제시된 문자 효과 설정값 그대로 해서요. 이제 참조해서 입력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도 네, 여기도 어때요? 워드 텍스트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세부 조건은 교재 참조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된 속성대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요, 오른쪽 글자의 색상을 달리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요. 네, 옵션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다른 색상이죠. 네. 눌러주시면 자, 글자에 스트로크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때요? 훨씬 더 잘 구별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자, 100% 보기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격자도 가리시고요.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답안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당 두 가지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JPG입니다. 파일을 세이브 에즈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답안이 전송될 경로, 내 PC 문서, 그리고 GTQ에 600에 400 픽셀인 JPG를 저장해야 되죠. 그죠? 네, JPEG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수험번호, 성명, 그 다음에 문제번호 맞나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퀄리티는요, 하이 퀄리티 8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어디에서요?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네. 이게 윗하고 화이트 링크 되어 있을 때 위쪽만 입력해도 같이 적용된다고요. 조정이 같이 됐어요. 네, 오케이 하고요. 자, 다시 세이브 에즈 합니다. 세이브 하시면 임의의 경로에 있는 원본이 어때요? 원래 작업하던 게 덮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이브 에즈. 그래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포토샵 포맷, 레이어와 속성이 다 살아있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당 2개의 파일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여러분 파일은 닫으시고요. 바로바로 바탕화면에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답안 전송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